안녕하세요. 부동산 세무 전문가 공인회계사 이윤실입니다. 오늘은 2019년 개정세법안 부동산 편입니다. 2019년 개정세법안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은 총 14개인데요. 소득세와 관련된 것은 11개, 조특법과 관련된 거 1개, 소득세와 조특법 모두 관련된 거 1개, 상증세 관련된 거 1개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순서대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의 부분 과세 합리화입니다. 9억 원 초과 겸용주택은 주택과 주택의 부분을 분리하여 과세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의 연면적보다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양도하는부부터는 실질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더 커도 주택 부분만 비과세하도록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물론 겸용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인데요.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때 1주택의 부수토지의 범위는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밖은 10배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양도하는부부터는 도시지역을 수도권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수도권은 5배가 아닌 3배로 그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통상 아파트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면적보다 토지의 면적이 작아서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반면 이번 세법 개정안의 영향을 받을 분들은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서는 2017년 파리주택에 있어서 조정지역 대상 지역 내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년 거주요건 신설과 작년 9.13 대책에서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다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지만 비과세를 받는 등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그 요건이 강화되면서 그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지난주 상담자 분께서는 8억 원 양도 차익이 나는 고가주택에 있어서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느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5억 원의 양도세 차이가 났거든요. 양도 차익이 많이 나는 1주택자 분들도 지금 이때 양도세에 대해서 점검해 볼 때입니다. 세 번째, 주택임대소득의 주택수 계산 방법 개선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1주택 고가주택의 월세소득과 2주택 이상의 월세소득, 3주택 이상의 보증금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데요. 이때 공동소유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주택수 계산할 때 최다 지분자가 있는 경우 그 최다 지분자의 소유주택으로 하고 이 최다 지분자가 2 이상인 경우 그 최다 지분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주택수를 계산하거나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주택으로 보고 있었는데요.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30% 지분을 초과하는 소수 지분자도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수에 가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상황이 있을 텐데요. 바로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집의 주택수 계산입니다. 해당 개정안에 따라 한 채가 아니라 두 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일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택의 최대 지분을 가진 자의 소유주택으로 보고요. 이때의 지분율이 50대 50으로 동일하다면 이 둘 간의 합의에 의해서 누구의 주택으로 할 것인지 결정하면 됩니다. 네 번째,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고가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소득 금액의 계산 방법 명확화인데요. 조합원 입주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되며 연간 8%의 장기 보유 특별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요. 9억 원을 초과하는 조합원 입주권도 이러한 산식에 의해서 실무상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 세법안에서는 이 계산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증축의 취득원가를 환상가액으로 신고 시 가산세 부과입니다.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 신고를 하기 때문에 실거래가 자체가 부동산 취득가액이 되지만 부동산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신축 시 들어간 비용이 취득원가가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득원가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고 있는데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중축의 경우도 신축과 마찬가지로 중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율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입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기간은 연장하되 감면 수준은 줄어들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이라 함은 8호제곱미터 이하,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은 의무 임대기간 4년 이상이면 30%, 8년 이상이면 75%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반면 적용기한은 올해 말까지인데요. 이것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2년 말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부터는 임대 의무기간 4년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30%가 아닌 20%로 8년 이상이면 75%가 아닌 50%로 축소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장기 임대주택 등 리모델링에 대한 임대기간 계산 특례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의무 임대기간을 채워야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구주택이 멸실되고 신주택을 받는 경우 구주택의 임대기간과 신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의무 임대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리모델링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이에 따라 리모델링의 경우도 재개발 또는 재건축과 마찬가지로 구주택의 임대기간과 신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을 계산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요건 완화입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과 같은 집에 동거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에서 피담보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80%를 5억 원 한도에서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공제 요건 중 상속 개시 현재
무주택자로 피상속인과 동거한 직계비속인 상속인일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공동 소유로서 한 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실제로 1세대 1주택인 점을 감안해서 세제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 이주권이란 용어가 생소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지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만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 내의 건축물에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서 이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게 되는데 이것이 이주권입니다. 이러한 이주권의 양도는 부동산의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 재산의 양도로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 사례도 있고 부동산과 함께 일괄 양도한 것으로서 양도소득으로서 과세한 경우도 있어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이주권 자체로는 부동산이 아니어서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주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는 특성을 고려해서 이번 개정 세법안에서는 이주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으로 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투기지역 공고일 이전 토지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입니다. 투기지역에서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되고 있는데요.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2020년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투기지역 지정일 이전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20%를 중과하지 않고 비사업용 토지 10%에 대한 중과만 적용합니다.